사실 밥이 없으면 간장, 된장, 고추장으로 만든 그런 반찬들이 밥 없이는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밥 없이는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은 밥이 빠지면 그 장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아 성취, 그거를 위해서 이제 그게 무엇 건가를 생각을 했고, 이제 그게 선택한 게 요리였고, 그걸 한 길로 이제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이제 자기가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고, 그 이전에 자기가 한 인간으로서 이제 태어나서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제 자기 삶의 그 가치를 구현하는 길이 뭘 건가, 그런 걸 고민하다 보면은 한 번 사는 삶이니까 조금 더 잘 살고 싶은 거잖아요. 또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고 싶었던 이제 그런 것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것에 이제 뭐 단박에 천착할 수도 있지만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찾아 들어갈 수도 있는데, 다행히 제가 요리라는 길을 찾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가정 선생님이어서 요리랑 이제 관련은 있었죠. 아무래도 저희 전공과가 가정교육학과였기 때문에 이제 뭐 교과 과목도 실습도 있었고 이제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그런 이제 요리사로서의 개념은 아니었고, 어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그 공부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아주 일부분이었었고, 이제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실습했던, 가사 실습했던 그 정도. 그 당시에는 이제 요리사라는 그런 직업군이 지금만큼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거나 어떤 하나의 그 전문 직업군으로서 인정을 받거나 전혀 그렇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내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더구나 이제 남자 요리사들은 더더구나 이렇게 주방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결혼할 때 주방 요리사라는 거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처럼 어떤 푸른 꿈을 갖고 그렇게 셰프의 길을 선택했던 때하고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생계형이었을 수 있고, 이제 살아남기 위한 직업의 길을 찾다가 이제 거기 적성이라든가 이런 성향을 맞는 걸 찾다 보니까 이제 그 길을 들어서게 된 건데, 다행히 저는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음식이라는 게 하나의 그 문화잖아요. 그거를 어느 틀에 넣고 회귀를 하거나 단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결국은 한국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한식인데, 그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거쳐오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 시대적인 산물인 것은 맞는 것 같고, 문헌에 남아서 내려오는 것, 그 다음에 뭐 반가나 종가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 그런 역사적인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집안 대대로 내려오면서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이제 음식의 맛인데, 결국은 그 한국 음식의 맛은 발효 양념인 장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맛을 내는 것이 전반적으로 한식의 그 기반을 깔고 있고,
전 세계 음식들이 다 발효 음식을 갖고 있지만 그게 어느 일부분인데 한식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한식의 음식의 맛을 그 장으로 발효된 장으로 또는 발효된 김치가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 그래서 발효 음식이 굉장히 큰 축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서양 음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제공이 되더라도 그걸 수용을 하는데 적어도 한식에 있어서만큼 자기 입맛이 기준이거든요. 그건 결국은 먹어왔던 음식들이고 예를 들어서 그 집에서 만든 장의 그 기운, 그 균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집안의 어떤 내력, 체질 이런 것들과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먹어왔던 그 습관은 결국 그 사람들이 먹는 사람들의 그 기질하고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익숙한 맛이기도 하지만 다 다른 체질과 그 성향, 입맛 성향이 있는 그런 맛들이 개별적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생활 때문에 우리가 간편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고 조금이라도 자기가 그런 데 의지가 있다면 그 자기 것을 찾아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고 외국에서도 홈메이드 음식들은 다 그 본인 가정의 입맛대로 만들어가는 게 많고 치즈도 집집마다 다른 그 치즈 맛이 있듯이 김치도 마찬가지거든요. 각각의 그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아니면 취향에 따라 다양해져 가는 거는 훨씬 더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좀 이제 한식은 이래 뭐뭐해라는 게 이제 손이 많이 가고 집에서 이제 해먹기가 이제 번거롭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선입견 이제 이런 것들 해먹으면 좋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것들을 먼저 이제 앞세워서 사전에 그걸 하려고 하지 않고 점점 더 편리하면 이제 깃들어져 가다 보니 우리가 같이 밥상을 놓고 가족끼리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정을 나누고 얘기하고 하는 그런 정신문화가 많이 없어져서 그렇지 않아도 그 각박해져가는 사회의 그 흐름인데 점점 더 이 식문화가 가정을 지켜가는 그런 것들에서 좀 멀어져 가지 않는가 싶어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그걸 조금 더 단순화해서라도 우리가 음식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식을 해서 준다는 건 결국 마음을 준다는 거고 그걸 상대방이 느끼는 거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가정주부가 하는 거고 여자가 하는 거고로 정해져 있지만 외국에서는 같이 하거나 남자분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걸 서로 나누면서 같이 하면은 그 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그 정신적인 활동이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노동으로서 힘들어하지 않은 그런 음식 활동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식을 다시 이렇게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 물론 다 바쁘기 때문이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 밖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가족들과 가정에 조금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지금 저처럼 가정이 흩어지거나 아니면은 좀 꼭 밥상이라고만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중심이 돼서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저는 그 요즘 청소년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그 엄마 손맛을 못 보고 반찬 맛을 못 보는 이제 다 사오는 반찬 맛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엄마 맛을 보여주면 나중에 기억될 때 엄마를 기억하고 엄마 손맛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성장한다면, 그런 기억이 남아있다면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마지막 자기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그 시간들이 많이 다가올 때 그런 시간들을 기억해낼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엄마의 밥상, 가족의 밥상, 이런 것들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죠. 이제 일반적인 대중음식도 많지만 이제 파인다이닝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그 시장도 이제 확산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 이 한국 음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맥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없어져 간다. 오히려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문화를 들여다볼 때 그 특징적인 것, 문화라는 거는 고유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장 특징적인 것을 얘기할 때 이런 밥과 어우러지는 여러 가지 건강 채식 반찬, 밥을 제외한 모든 요리, 한식 요리는 다 반찬이거든요. 근데 반찬이 어느 한 부분에 국한돼서 자꾸 소외되고 주 요리들로만 채워져 가는데, 정말 그 한국 음식의 근간은 밥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부식들이다. 그런 그 맥을 우리 갖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해외에서도 한국 음식이 엄청난 붐을 이루고 있는데, 그럼 한식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걸 자꾸 이렇게 궁금해하고 왜 그럴까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갖고 있지 않고 흩어져 있어요. 그죠? 스스로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자꾸 없어지는데, 저는 그것을 가장 지켜낼 수 있고 가장 특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밥상이다라는, 밥상 차림이 결국 한식의 가장 근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가지고 해외 시장에도 낼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가장 고급화할 수도 있고 가장 대중화할 수도 있는 것의 중심이 밥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비유를 많이 했는데, 그 밥은 백지이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반찬은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백지에 많은 여러 가지 색을 합할 수도 있고 단독의 색을 쓸 수가 있는데, 그 입안에서 어우러진 밥과의 여러 반찬의 그 조화를 즐기는 것이 한국의 맛이다. 그런 김치 안으로도 먹을 수 있고, 김치와 멸치 볶음을 가지고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밥과 함께 어우러지는 다양한 반찬, 입안에서의 조화, 이것이 한국 음식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아까 우리가 발효의 장으로 만든 것이 한국의 음식이라고 했잖아요. 대부분의 맛이 그런 발효장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실 밥이 없으면 간장, 된장, 고추장으로 만든 그런 반찬들이 밥 없이는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밥 없이는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은 밥이 빠지면 그 장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음식이 발효 음식의 특징이고, 장 문화를 내세우고 유네스코의 장을 지금 등재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김치가 아니라 김장을 담그는 문화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김치 자체보다. 근데 이제 이 장을 유네스코에 이제 올리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장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그 별도로 그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그것으로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한국의 음식, 그것이 밥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코스로 밥 없이 그 음식만을 먹을 때는 점점 싱거워지고 그 맛이 흐려지는 그 일품 음식만 있게 되는데, 한식 세계화가 딱 시작이 됐을 때 제일 먼저 대두된 게, 우리는 한상으로 차려지는 밥상 문화 때문에 해외에 진출할 수 없다. 이거는 해외 사람들에게 이거를
내세우거나 전할 수 없다라고 진단 내려진 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 밥상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죠. 이걸 풀어서 코스로 내야 우리 한국 음식이 세계 시장에 나가 살 수 있다. 이제 이것이 진단 내려지고 모든 포럼이나 세미나 가면은 한국 음식이 세계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공간 전개형이 아니라 시간 전개형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대두를 했었어요. 그때는 그럴 필요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해외 사람들이나 한식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 우리 음식을 알기 전이니까 그들이 우선 다가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에 익숙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한국을 알고 한국 문화를 알고 K컬처를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당연히 이제는 그들이 먼저 관심을 갖고 다가오를 때 그들의 형태가 아닌 우리는 이거야 이런 거야 라고 우리 고유의 것을 변형하지 않고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 원형을 회복을 해서 우리 음식은 한국 음식은 이렇게 먹는 거야. 이러이러한 맛이야. 김부각이나 김이나 미역이나 다시마 뭐 이런 해초는 외국 사람들은 절대 안 먹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그때 당시에 외국 사람들이 오는 그게 제공되는 메뉴에는 일체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것이 철칙이었는데 지금 김이 어떻죠? 김 시장이 조 단위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게 바뀐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된장은 절대 그 사람들이 못 먹는 맛이라고 했는데 쌈장이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5년 전 우리가 한국 음식을 세계 시장에 내세우고 이걸 산업화하기 위해서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입맛에 맞게 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더라면 지금은 이제 우리 것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어떻게 보면 자신이 좀 붙었다고 그럴까요? 우리 음식 문화에 대해서 정말 그 순수하게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굉장히 새로움과 감동을 느낄 만한 것들은 저는 제 경험으로는 굉장히 순수한 우리 한국 전통성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감동시킨 걸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식 다이닝을 출발을 할 때 출발선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우리 것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적어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뭐 새로운 시도는 분명히 뭐 필요할 수 있지만 적어도 해외 시장 또는 다이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전통성이 살아있을수록 훨씬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제 경험으로는 굉장히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그 기본적인 틀이 이제 서양 음식이나 그런 것에 한식을 조금 얻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관통하는 맥이 전통성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는 외국 사람들이 느끼는 건 다르거든요. 결국은 자기가 요리사로 평생을 살겠다고 이제 작정을 한 사람이라면은 자기가 무슨 요리를 어떻게 만들 건가라는 것이 목표가 분명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만든 요리를 다른 사람이 먹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요리사인데, 나보다는 그 먹는 타자를 더 먼저 생각하는 그런 요리사여야 되지 않을까. 그들이 뭘 원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좋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걸까. 중심이 내가 아닌 타자, 먹는 사람의 모든 것에 그 기반을 했을 때
좋은 요리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내가 먹고 만족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든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제가 이제 나이 들어서 만든 요리를 먹는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고 힐링이 되었다는 얘기를 했을 때 결국은 내가 맛있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힐링이 된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런 것을 느꼈을 때 내가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 결국은 그 요리사라는 팔자를 지닌 사람 같아요. 제가 이제 초창기 시절에는 콩나물을 제일 많이 태웠던 것 같아요. 그 태우는 열이 깜빡깜빡하고 그 일에 욕심을 내다 보니까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는 한 가지씩은 놓치게 되는데 그런 것들 또 손님에게 이제 나가야 될 음식에 뭐가 들어갔다든가 깨진 그릇에 나갔다든가 그런 거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바짝 정신을 차리고 긴장을 해도 이제 흔히 있을 수 있는 건데 저는 그 기억이 남을 만큼 막 큰 실수를 했던 경우는 잘 없는데 늘 음식을 해서 내고 내 스스로 만족을 못했던 조금 더 이걸 이렇게 할 걸 조금 더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걸 그 항상 만족을 하지 못하고 내놓은 음식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는 이런 것들 크게 자책할 때는 좀 막 잠을 못 자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결정적인 실수라기보단 매번 실수하는 것 같은 이걸 조금 더 이걸 조금 더 그러니까 그걸 하고 나면 나중에 생각이 더 좋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성장의 밑받침이 됐을 수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길이 이제 쉽지 않은 게 그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개업을 해서 폐업을 한 적이 훨씬 더 많고 남아있는 숫자가 적듯이 요리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비싼 등록금을 내고 공부했던 그 길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저는 항상 안타깝거든요. 그 선택의 순간에 누가 도와줬거나 정확하게 이 길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중요한 시간과 그 금전적인 것들을 어떻게 보면 낭비했을 수도 있는 것들이 지속하지 못했던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항상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다면은 그리고 또 제가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게 된 거는 결국은 음식을 하는 자체가 남을 위한 것이잖아. 남의 만족을 위한 것이잖아요. 나 자신을 위한 것보다 약간 공적인 그런 부분을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뒀을 때 그 존재감이 빛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때나 아니면은 하여튼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일을 하는 그 힘든 순간에도 내 가족, 나 자신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공적인 그런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면 더 큰 대가로 지금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더 큰 대가로 나한테 돌아오는 거를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결국은 저는 이제 그 요리사가 그 자기가 한 사람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수단이지 그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조금 더 그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은 결국은 그런 공적인 부분에 할애가 되고 그것이 훨씬 더 금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삶의 보람이나 삶의 가치에 있어서 마지막에 주어지는 결산을 할 때 저는 이제 그 뒷부분에 있다 보니 훨씬 더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살아온 시간 이런 것들의 생각 반추해 보거나 남은 시간을 생각을 할 때 지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훨씬 더 유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조금 더 넉넉한 생각으로 살면 내가 이 길을 더 지속 가능하고 더 큰 힘을 받아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지만 그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꼭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만나기 전에 포기를 하게 되잖아요. 반드시 그게 넘게 되면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만나기 전에 항상 먼저 자기가 그 시간을 재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놓칠 수가 있죠. 저는 이제 은둔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막 드러나거나 활동을 외부로 이렇게 노출해서 활동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조용히 이제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의도치 않게 미슐랭 별도 오고 여러 가지 나에게 과분한 그런 타이틀들이 주어지면서 외국의 많은 매체들, 미디어들한테 그런 인터뷰 요청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 한식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한식에 대한 그런 정의나 한식은 무엇이냐라고 자꾸 질문을 했을 때 그걸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자꾸 정리를 하게 되어 가더라고요. 그걸 말할 수 있게 정리해서. 그랬을 때 뭘까라고 이제 자꾸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한국 음식은 밥상이지 않겠는가. 거기에 단순히 밥과 반찬이 차려진 것 이상으로 밥상을 중심으로 가족 중심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이 사회에서는 이 시대에서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정말 멋진 요리, 최고급 요리, 그 다음에 정말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만한 요리를 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지만 결국은 지금 와서 봤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밥상을 다시 찾아서 우리 한국 음식은 이런 것이야라는 이것을 중심으로 밥을 중심으로 다양한 반찬을 먹게 되는 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한식이야라고 이제 외국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이제는 정말 그 가족 문화를 조금은 회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절박함이 좀 있어서 밥상을 차리게 됐습니다. 밥상 회복 운동, 밥상을 차리자. 많이가 아니라 한두 가지만이라도 아니면은 그런 반찬들을 가지고 한 그릇 음식으로도 만들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엄마가 해주거나 같이 만들거나 해서 집에서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밖에서의 시간을 조금씩 줄여서 만들어 보자. You'll never